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사람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헤집고 상대를 이용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상처 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나? 이대로 참는 건 내가 더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몰려들죠. 상담실에 찾아오신 한 60대 여성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네에서 늘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리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해요. 그래서 한 번은 가서 따져 물었는데 오히려 제가 더 지저분해 보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화를 내도 시원하지 않고 더 상처만 깊어진 겁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에게 화를 내는 순간 그 사람이 원하던 그림이 완성됩니다. 상대는 오히려 여러분의 분노를 즐기며 더 우위에 서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화를 내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을 만나도 화를 내지 않고 단단하게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쓰면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평온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방법부터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의 주도권을 절대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대를 흔들어 놓는 데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는 순간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라, 결국 내가 이겼어. 저는 상담실에서 자주 이런 사례를 접합니다. 한 50대 남성은 직장에서 늘 자신을 깎아내리는 상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공개적으로 실수를 지적하고 마치 무능한 사람처럼 몰아갔죠.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동료들은 그를 이해했지만 겉으로는 예의 없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억울했지만 감정을 터뜨린 순간 그는 이미 불리해진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평정심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비겁하거나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당당히 서 있는 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가 도발할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속으로 내 감정은 내 것이다라고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차분히 단호하게 상황을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그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여러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방법만 지켜도 상대는 더 이상 여러분을 쉽게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분노와 흔들림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주지 않는 순간 상대의 힘은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상대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더 단단히 지켜주는 아주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리를 두고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의 가장 큰 무기는 여러분을 끌어들여 같은 감정의 바닥에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바로 반응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들의 무대에 올라간 셈이 됩니다. 한 여성분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시댁 모임만 다녀오면 며칠 동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애 키우는 게 그게 뭐 대단하다고, 맨날 힘들다고 해? 내가 집안일을 잘 못하니까 남편이 저렇게 피곤한 거야. 이런 말을 습관처럼 던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바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늘 싸움으로 끝났고 남편과의 관계마저 틀어지기 시작했죠. 결국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번 마음이 다 무너져요. 제가 드린 답은 하나였습니다. 관찰자로 서보세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마치 TV 드라마를 보듯 시어머니의 말을 흘려듣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작이군. 저 말은 나를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 불만을 쏟아내는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을 긋고 나니 놀랍게도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스토아 학파의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말은 단순한 사건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내 존재의 가치와 연결 지을 때만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 날카로운 말을 던질 때 즉시 그 무대에 올라서지 마세요. 한 발짝 떨어져. 저건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내가 감당할 무게가 아니다라고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 순간 그들의 말은 더 이상 칼이 되지 못하고 그저 공허한 소음에 불과해집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마음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여러분의 품격과 관계의 수준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려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단호하면서도 품격 있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디까지 참는지 시험합니다. 처음엔 작은 말로 떠보다가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면 점점 더 무례하게 굴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품격 있는 경계 설정입니다. 한 직장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늘 무례한 상사의 발언에 시달렸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느려요? 내가 다 챙겨야 하잖아. 처음엔 참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욕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불편합니다. 앞으로 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평가성 발언은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상사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무례한 말이 줄어들고 적어도 함부로 대하는 일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을 긋는다는 건 싸움을 거는 게 아닙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를 세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친절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례를 그대로 받아내면 겉으론 착해 보일 수 있어도 속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선을 긋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되 자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호한 태도는 상대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구나. 그 깨달음 하나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지 않고 그러면서도 단호히 선을 그을 때 상대는 더 이상 여러분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레 태도를 바꾸게 되죠. 이제 우리는 화내지 않고 단단하게 나를 지켜내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감정의 주도권을 지키기. 둘째,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기. 셋째, 품격 있게 선 긋기. 이제부터는 왜 이런 태도가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힘이 되는지 철학자와 전문가의 시선에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태도가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힘이 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분노는 순간의 힘이지만 품격은 평생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진다. 이 말은 곧 화를 내는 순간 내가 통제권을 잃고 상대의 의도에 끌려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지켜내고 관계의 주도권을 쥡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역시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힘을 갖는다.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자극하는 순간 그 반응을 선택하는 힘이 바로 여러분의 자유와 존엄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화를 억제하고 차분히 의사를 전달한 사람이 더 높은 신뢰와 영향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 중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이 화를 낼 때 상대는 여러분의 분노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화 대신 단호한 품격으로 대응하면 상대는 여러분의 인격을 기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례한 사람에게 같이 소리치고 싸웠던 기억과 차분하게 경계를 세우며 흔들리지 않았던 기억, 어느 쪽이 더 오래, 더 강렬하게 상대의 마음에 남을까요? 그렇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도 단단히 서 있는 모습이 결국 여러분을 지켜주고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실천 팁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은 쉽지만 현실에서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을 마주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의 주도권 지키기입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던질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를 겁니다. 그 순간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3번 들이마셨다 내쉬어 보세요. 짧은 호흡만으로도 분노가 올라오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내 감정은 내 것이다. 저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이 짧은 자기 암시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다음은 관찰자의 시선 갖기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곧장 상처받는 대신 머릿속에서 작은 화면을 떠올려 보세요. 마치 TV 드라마 속 장면처럼 상대의 말과 표정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문제일 뿐 내 가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긋는 순간 말이 칼처럼 꽂히지 못합니다. 마지막은 품격 있는 경계 설정입니다. 상대가 무례한 언행을 반복한다면 짧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그 말은 불편합니다. 앞으로 그런 표현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목소리를 높이지 마시고 차분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어조로 전달하세요. 이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이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상담실에 오신 한 60대 여성분은 동네 모임에서 늘 무례한 발언을 하던 지인에게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불편합니다. 앞으로 제 앞에서는 삼가주세요. 그 뒤로 그 지인은 그녀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성분은 말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는데도 제 자리를 지킨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대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단단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쓰신다면 어떤 무례한 사람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따뜻한 조언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인간 쓰레기라 부를 만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거짓으로 뒤덮여 있고 남을 이용하며 상대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들에게 화를 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순간 분노는 나를 지켜주는 무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칼이 됩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첫째, 감정의 주도권을 지키는 것. 화를 내는 순간 이미 상대의 무대에 끌려 들어갑니다. 내 감정은 내 것이며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둘째,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한 발 떨어져 바라보세요. 그 말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 여러분의 가치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셋째, 품격 있게 선을 긋는 것.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그 말은 불편합니다. 앞으로 삼가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가장 값비싼 사치다. 여러분이 화를 억제하고 단호하게 설 때 상대는 결국 여러분의 품격 앞에 작아집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 곁에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화내는 대신 오늘 이야기한 방법으로 단단히 서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훨씬 평온하고 자유로워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분노가 아닌 품격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